정원정입니다. 뿅 이준석이 갔습니다. 뿅 이준석이 왜 반가운가? 엊그제 이준석이 신청한 그 국민의힘 비대위 설립 금지 가처분 신청 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판결은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니까 내주 월요일 화요일쯤 나올 것 같은데, 법원이 받아들이건 이준석이 신청한 그 국민의힘 비대위 설립을 금지해달라고 그러는 그 가처분 심사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당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을 하는 희한한 광경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 한 짓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당내 인사만 공격해대는 짓거리, 이런 짓거리를 생각하는 것도 이제 지겹지만 차후 이준석의 행보를, 운명을 짚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가장 가능성 있는 일은 탈당도 안 하고 당에 남아서 계속 분탕질 하는 것입니다. 당을 만들려면 돈도 들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또 지지자도 시원치 않습니다. 자기는 이대남들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지지자도 없고 같이 일을 해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물어뜯는 천성이 있는데 누가 같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꼬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죽으나 사나 당에 남아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이준석이 마땅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의원 배지를 한번 달아보는 게 이제 소원인 만큼 지금의 선거제도가 그대로 존속을 한다면 정의당이나 하다못해 내로남불당이나 국민의힘 이중대를 만들어서라도 비례대표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강욱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최강욱처럼 이중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설 텐데 그 순서가 돌아오겠습니까?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어느 곳에서도 지역구 공차는 못 받을 거고, 텃밭이라고 하는 상계동에서도 당선을 보장 못합니다. 자칫 상계동에서 떨어지면 4번 낙선입니다. 정치를 하겠답시고 들어와서 낙선 전공이 낙선이 될 판입니다. 이준석에게는 배지만 달 수 있다면 진보, 보수, 좌우가 아무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택할 세 번째가 이제 해외로 잠시 몸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탈바꿈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몇몇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었던 이 방법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2, 3년 해외에 나갔다 있다 들어오더라도 이미지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이고 돈 낭비죠. 해외에 나가서 몇 년 시간 보내고 돌아온 사람 중 성공 사례가 겨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미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왔죠. 2년인가? 주위에서 이준석에게 유학을 가라고 권하는 것은 유학 핑계로 꺼져라 라는 신호인 줄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준석이가 할 수 있는 게 직업을 바꾸는 겁니다. 사업가나 정치 평론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데, 옮겨갈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바뀌지도 않고 바뀐들 사업을 하던가 정치 평론가로서 성공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가벼운 처신, 또 가벼운 주둥이를 믿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평론을 들어주겠습니까? 호로독 튀는 성질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의 갈 길은 자기 말대로 지구를 떠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지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했던 남미에서의 그 말없는 봉사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걸 견뎌내면 그때 새로운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견디지 못하면은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사망입니다. 한국에서 정치는 밥벌이입니다. 밥벌이. 그러니까 모두들 정치에 몸을 담갔다 하면은 돈 버느라고 목을 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지. 그 시작이라도 보여주겠지 하고 이준석에게 기대를 했는데 이놈이 그 기대를 왕창 무너뜨렸습니다. 이준석 신드롬이 사라진다는 아쉬움보다도 이준석 정치판 난동을 더 보지 않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에 뜻을 둔 젊은 정치 지망생들이 이준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많이 배우고 진득하게 실력을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손주들이 이제 지금 9학년,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곧 9월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미국에서 잠시 여름방학을 이용해 다녀갔습니다. 9월에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고등학교 되는데 그 손녀가 한국에는 총 가진 사람들이 없으니까 길에서 크게 겁이 안 난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미국 인구가 5%인 3억 5천만 명입니다. 20분의 1. 이 5%의 미국인이 세계의 총기, 널려있는 총기의 40%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가 약 4억 2천만 정이 민간에 퍼져 있는데 1인당 1.2개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엔 총이 널려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잘 규율된 민병대가 자유로운 주, 미국엔 각 주가 독립된 국가의 개념인데 자유로운 그 주의 안보에 필수다. 잘 규율된 민병대가 그 주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필수이며 따라서 무기를 소장한다거나 무기를 갖고 다니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이렇게 미국의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바탕에는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총을 든 나쁜 사람을 막을 길은 총을 든 착한 사람뿐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총기 그 휴대가 좀처럼 금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총기 사고를 당하지 않는 길은 오로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며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답답하기는 합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평화로운 한낮의 길거리에서 총을 마구 쏴대는 총기 난동범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 우크라이나가 그런 러시아의 총기 난사 사건에 직접 피해를 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국제적 총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잠재적 범죄자가 러시아 말고도 중국과 북한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감시도 해야 하지만 정작 총을 들고 나왔을 때 어떻게 제압을 해야 할지 여러모로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좋은 장비로 재빨리 선제적으로 제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진핑이 주창한 그 중국몽은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겪었던 100년의 국치, 나라의 치욕을 소력하고 과거 중화제국의 영광을 되살려 세계 최강의 부국으로 거듭난 것, 이것이 중국몽입니다. 중국몽은 중화민족만을 위한 중화민족만의 가치로서 전근대적 패권주의로 전 세계를 상대로 거기에 맞서려는 중국인의 야망입니다. 중국몽은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따져볼까요?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고 공산 정권의 위협 속에서 군사 독재도 겪었고 권위주의 개발 독재 아래 급속한 경제 개발을 달성했습니다. 과거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요게 넷이 이제 사룡, 동북아의 사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위주의 개발 독재 아래에서 급속한 경제 개발을 달성을 했습니다. 홍콩은 지금 무너졌죠. 민주화로 3번 이상 정권 교체도 했고 무엇보다도 군사 요충 지지로서 바로 코앞에 중공의 코앞에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최전선에도 있습니다. 이런 대만과 저희의 유사점이 또
대만하고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량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점이 한국과 대만의 공통으로 있는 겁니다. 작년 대만은 전 세계를 향해서 대만은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수요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중화민국의 부흥을 부르짖는 중국이, 중국몽을 부르짖는 중국이 인류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대만을 정치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한국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맘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러시아처럼.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두 나라가 대만과 한국이 협력해야 합니다. 자유민주, 인권을 앞세워 중국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는 대만의 존재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도 대만과 형편이 똑같습니다. 인류의 공존이라는 인류몽을 추구하는 대만과 한국이 더 이상 중국몽에 빠져있는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오만한 중국몽에 함께 대처하고 이에 일본이 미국과의 미일 동맹을 매개로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가치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가치 동맹이라는 이 신개념을 우리도 눈여겨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은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경제적으로 각국이 서로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로 쓰는 외교 정책을 아주 일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툭하면 경제적 억압을 씁니다. 한국, 일본, 호주, 노르웨이 등이 직접 그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한국이 송주에 경상북도 송주에 사드 기지 건설을 시작하자 중국에 있는 롯데를 죽였고 롯데가 4,300억 손해를 보고 철수했습니다. 일본과 센카쿠 열도 분쟁이 생기자 히토류 수출 중단을 했습니다. 또 대만을 국가로 표시했다고 해서 호주산 쇠고기, 보리, 석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노벨상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 작가 류사오보에게 평화상을 주니까 노르웨이산 연어를 수입 금지했습니다. 필리핀과는 암초로 된 섬, 바위섬이 있는데 분쟁이 생기니까 이제 필리핀 바나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모자라 월마트, 구글, 인텔 같은 세계적 대기업들도 중국의 협박과 공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나 기업이 이 같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효과를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박의 피해를 본 국가가 서로 연합해서 공동으로 대항하는 공동 파트너십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아닌 집단적 경제 안보입니다. 공동으로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고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만큼 줄어들더라도 좀 덜 벌고 덜 쓰는 긴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그 나라들만 피해를 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중국도 죽을 맛입니다.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70%, 75%가 되는 품목,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70%, 75%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은 25개 품목, 일본은 114개 품목, 미국이 94개 품목입니다. 수입 의존도 100%, 몽땅 수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이 4개 품목, 일본이 13개, 또 호주로부터는 말린 살구, 아스파라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나라가 협력하면 중국도 더는 경제 억압을 외교 도구로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때 중국군이 최신 구축함과 전투기를 동원해서 펠로시가 탑승한 비행기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공갈을 친 겁니다. 하지만
미 군용기의 전파 방해 때문에 중국 장비가 먹통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미국의 위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에서 일본과 미국의 공중전은 미국의 고성능 레이더의 역할과 전파 장치를 탑재한 대공포탄이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 일본의 미국 전투기보다도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그 제로센 전투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자동 폭발함으로써 그 산탄, 흩어진 산탄으로 제로센을 격추하는 등 미 전투기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제로센 전투기를 무력화시켜 결국은 제로센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가서 이제 부딪혀서 자살하는 그런 전투기로 전락 만들어 버렸죠. 미국이 그걸 카미가제라고 합니다. 신풍. 뭐 공중전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에 그대로 처박혀서 자살을 하는 그런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 현대 전자전은 누가 먼저 적을 발견하는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전자무기로 감시와 통신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넘어섰습니다. 좌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자 기술로.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텔스 전투기도 무용지물이고 최신형 미사일도 꽝이 됩니다. 스텔스가 공중을 헤매다가 어딜 폭격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미사일이 엉뚱한 곳에 떨어집니다. 중국이 대만을 6곳에서 6방향에서 포위하고 무력 지휘를 하지만 사실은 속빈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국민에게 보이려고 하는 쇼 목적이 큽니다. 이런 허장성사가 중국의 전통적인 전쟁 방식 중 하나입니다. 미리 겁먹고 허리를 팍 숙이는 그런 등신 같은 외교를 거론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